태풍 흰남노의 경로가 어떻게 될지 어제 하루 종일 걱정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흰남노의 중심 기압은 915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198km로 건물이 붕괴될 정도입니다. 이 위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상륙할 경우에는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됩니다. 이미 일본의 오키나와에는 시속 92km의 강풍이 불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8월의 수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황스러운데요.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실내로 들이시고 배수구가 막혀있진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폭우 때 피해가 있었던 지역과 가구들은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9월 1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러브홀릭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깜빡했네. 늘 딱 이때쯤 되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3663 끝번호 쓰시는 분, 7289 끝번호 쓰시는 분, 정기수님, 김미애님, 6288 끝번호 쓰시는 분, 전영희님, 8683 끝번호 쓰시는 분, 7724 끝번호 쓰시는 분, 이미하님, 그리고 왜 안 올라가? 장세정님까지. 자, 오늘도 변함없이 출첵하신 분들 선착순 10분까지 불러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3663님은 3663 끝자리 번호 쓰시는 분은 웅디 오늘은 정기 항암 치료 받는 날이라 서울 병원에 와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아이 등교를 준비하면서 서두르다가 후라이팬에 손도 데이고 차도 막히고 정신없이 왔는데 파란 하늘을 보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네요. 다행히 면역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와서 주사를 맞을 수 있어요. 웅디 방송 들으면서 몸도 마음도 치유를 받을게요. 웅디도 건강 잘 챙기세요. 잠깐 짬나서 찍은 하늘 사진 올려보아요 라면서 아주 그냥 그야말로 가을 하늘, 가을 하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와, 좋다. 이거 경복궁이죠? 경복궁 저기 안쪽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맞죠? 야, 너무 좋다. 하늘이 정말 푸르릅니다. 아이고. 3663님, 아이고, 그 한 분 때문에 요즘 아주 죽겠습니다, 이거. 끝번호가 1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끝번호 3663 쓰시는 분, 건강하시고 면역 수치 정상이었으면 또 다행이고 이런 하늘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나빠질 일이 없겠죠.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일상 속 다양한 일들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와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봅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희애 씨의 지혜를 한번 구해봅시다. 어떤 지혜죠? 우리 청취자분 번호로 이렇게 나와 있을 끝자리 번호로 나와 있을 때 네. 성함 말고 네. 7141 이럴 수 있잖아요. 네. 7141님 이렇게 하면은 가끔 못 알아듣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본인 번호가 이제 불리길 기다리시는 분이 많잖아요. 왜냐면은 특히 선물이랑 결부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714 하나님 이렇게 한 적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왜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란 말을 쓰냐라고 이제 화를 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끝자리 7141 쓰시는 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매번 힘드네요. 저도 하나라고 하는데 왜냐면 1하고 님하고 같이 이 발음으로 끝나가지고요.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릴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담원 분들이랑 통화할 때 꼭 하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뭐 계좌번호 같은 거 부를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 조금 쉬고 님.
그래도 이건 안 똑같이 되나?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나요? 좀 더 고민해 아니면 보겠습니다. 님을 붙이지 말아 봅시다. 아 진짜 이건 반말이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불편하시다 하시니 어떻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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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어쨌든 존칭이잖아요. 존칭이긴 한데. 근데 님 불편하다 하시니 예를 들어 뭐 111 하나 씨께서 선물 받으시겠습니다. 청취자에게 씨는 좀 그래. 하나 웅냥이. 하나 웅 무슨 옹처럼 하나 웅. 일단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나씩 적용해보는 걸로. 한 번씩 다 적용해봐요. 그래요. 하늘이 많이 높은데 오늘 9월 첫 번째 날이잖아요. 밖에 진짜 가을 같아요. 9월 한 달 동안 좋은 일만 함께 하십시오. 웅디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민영환 동상 드디어 제자리로입니다. 예. 네, 서울에는 충정로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일제가 우리의 주권을 강탈한 을사늑약에 항거해서 자결했던 민영환 선생의 시호 충정공을 따서 붙여진 지명인데요. 예. 이 민영환 선생의 동상이 드디어 충정로에 옮겨져서 제자리를 찾았다. 그러니까 라는 반가운 소식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자리를 찾으신 거예요. 맞아요. 세종로에 세종대왕 계시듯이.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제자리를 찾아간 건데 예.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영환 선생은 17세기에 과거에 급제한 뒤에 대한제국 말기 고위 관직을 지낸 분인데요. 예. 이 고종 황제를 도와서 조선은행도 창립하고 네. 대한제국이라는 국가도 제정하고 그리고 장충단 건립에도 관여를 하신 분인데요. 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자 을사오적을 처단하고 늑약을 폐기해달라라는 상소를 올리셨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러자 고종 황제가 충정이라는 시호를 내린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1946년 김영민 당시 서울시장이 이 충정궁에 별장이 있었던 지역 그 도로에 충정로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요. 이게 말하면서 또 답답해지네요. 참 힘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우리 민영환 선생님 동상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저 이거도 정리하면서 진짜 화가 많이 났는데 너무 예.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네. 거의 뭐 짐짝처럼 밀려 다녔는데 이 민영환 선생의 항거 정신을 기려서 1957년에 안국동 사거리에 일단 처음 동상이 세워졌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도로공사 등으로 돈화문 그리고 우정총국으로 옮겨 다니면서 홀대 논란이 좀 꽤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가장 화가 났던 포인트는 1970년 초에는 창덕궁 돈화문 앞으로 이전을 했었는데 네. 이때 또 딴 데 옮겨진 이유가 음. 궁궐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이 이렇대요. 네.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동상 여기 왜 놔뒀느냐. 그래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가장 황당한 이유가 아니었느냐라고 꼽히는 사유더라고요. 이 민영환 선생의 증손녀인 민명기 씨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우정총국 조그만 마당에 정말 아주 구석에 모셔져 있었었다. 우정총국 네. 마당 구석에. 네. 한 구석에 정말 답답하고 아무도 거기에 동상이 있는 걸 모를 정도였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안타까워한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 명예교수가 이걸 제안을 했고 이전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 서대문구청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충정로에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 동상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새롭게 설치된 조형물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유서가 새겨진 조형물이 같이 만들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그리고 또 같이 새겨진 문구는 아니지만 이게 유서 중에서 한 번 죽음으로써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2천만 동포에게 용서를 비노라라는 요 유서의 문구도 꽤 유명합니다. 그 문구는 이번에 조형물에 새겨지진 않았죠? 네, 맞습니다. 예, 임금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게 좀 그래서 이거 또 뭐 고종한테 뭘 보답을 해?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잘 보이는 곳에 이제 동상이 위치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메시지, 가치 같은 것들을 틈틈이 일상에서도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민영환 선생님 동상이 제자리 찾아서 충정로에 옮겨진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자,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아시아 최대 규모 아트페어 개막입니다. 오. 네, 근데 소식 전하기 전에 첫 번째에서 나와요. 첫 번째에서 나와요? 근데 별로 강조한 게 없었는데.
그럼요. 아, 너무 강력한 힌트인데 줘도 되나? 아 잠깐. 지금 보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강조를 했네요. 하셨죠? 예. 네, 맞아요. 어쨌든 한번 첫 번째에서 나온다. 힌트 한번 줘요 그래도. 지명. 지명. 진짜 끝났어요. 앞에서 네네. 문제가 나오는데 나는데 지명. 지명이다. 끝났죠.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면요. 내일입니다. 9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 그리고 국내에서는 가장 큰 아트페어인 키아프가 동시에 개막을 하는데요. 이거 아트페어가 동시에 두 개가 개막을 네,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 세 개의 아트페어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아트페어 이렇게 동시에 개막을 하는 건데 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가 한국에서 열리면서 아주 화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 잘 안 돌아다니는데 여긴 한번 가보고 싶다. 여기 지금 난리인 게 예. 그냥 전 세계의 박물관을 한동안 서울에 갖다 놓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표현이 될 정도더라고요. 여기 너무 가고 싶은데. 장난 아닙니다. 그 왜 아까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듯 말씀하신 왜 무슨 뭐 한강에서 아까 뭐 밤에 뭐 푸드코트 있고 그 도깨비야 시장 하는 그거가 한강. 사람 많이 몰려요? 이게 더 많이 몰려요? 여기가 더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못 가 그러면. 못 가. 예, 그냥 미술에 관심 있는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 해외에서도 오시니까요. 말씀만 들을게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프리즈는 지금까지 런던, 뉴욕, LA 등지에서 개최가 돼 왔습니다. 음. 서울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그야말로 한국 미술 전반의 경쟁력이 큰 시험대에 오르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미술 관계자들이 오는 거니까 이 한국 작가들을 널리 알릴 아주 절호의 찬스라는 시각이 강하더라고요. 이야, 이 모마에서도 오네요. 네, 모마에서도 뉴욕의 현대미술관. 난리 났습니다. 와.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본 유명한 뭐 구겐하임 미술관을 비롯해서 미술관 그냥 다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벽에 한번 서 있어 볼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봐줄 수가 없구만. 이거는 뭐 여쭤보지 않아도 당연한 것 같긴 한데 네. 주목받는 건 너무 당연해 보여요. 아, 이렇게,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프리즈비 서울이 개막을 앞두고 떠들썩한 건 정말 당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작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많은 작품들이 출품이 됐고요. 그리고 또 국내 대표 아트페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아프에도 총 164개의 갤러리가 참여를 한대요. 어허. 그래서 프리즈뿐만 아니라 이 키아프 자체도 동시에 개막을 하면서 그야말로 미술 축제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미술 시장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들이 많았었다고 들었어요. 오, 맞아요. 예. 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술 시장은 작년부터 슬금슬금 상승세이면서 올해도 꽤 호황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뭐 전반적으로 일단 미술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았고 투자 가치 때문에 그런가? 그것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MZ 세대가 이 성공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지? 왜냐하면 돈이 거의 많지 않지 않으신가? 그러니까 이게 최근엔 원래 예전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 미술 쪽에 투자하고 관람하고 이런 게 아니었나? 예.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이제는 그러니까 지분으로 미술 작품을 사는 아트테크도 유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그 허들이 낮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미술을 관람하고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너무 그 미술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분위기가 좀 있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담을 쌓고 예. 내가 무슨 일상 사는 것도 바쁜데 미술이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잖아요. 아니면은 야 오늘 기분이 이러저러 하니 그래 한번 큰 마음 먹고 맞아. 10년 만에 한번 가자. 맞아. 이런 어떤 그러니까 내 삶과 괴리된 공간.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우리 삶과 함께 호흡하는 그렇죠. 그런 공간으로서의 미술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프리즈 다시 안 올 기회예요. 야. 한번 노려보세요. 그러네. 언제 사람이 제일 없을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민영환 선생의 시호를 따서 지은 서울의 지명 무엇일까요? 1번 종로, 2번 와우로, 3번 충정로. 쉽다. 너무 쉽죠?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영환 선생님의 호가 뭐라고요? 시호가? 충정공. 충정공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희애 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선우정아의 상상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충정로였고요. 자, 선정답자 김동원님, 윤두현님 축하드려요. 떡볶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자, 그리고 일반 정답자 3283 쓰시는 분 자연스러웠지? 3번 충정로, 저는 허지웅쇼의 충정을 다 바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3283 쓰시는 분과 정미숙님, 이승환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 많이 타가시고요. 자, 오늘 히스토리 월드 오늘 주제가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역사 속 마약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과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지로 충무로 피아노. 아니 이게요. 뭐랄까 근본이 없다. 아니 그 충정로 얘기했잖아 아까요. 네네. 그래서 다른 방송국의 모 방송국에 정통 그 클래식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 PD가 저보고 이제 브릿지를 하나 녹음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심의심에서 제가 장난을 친 거야. 예. 정통 클래식 방송이에요. 얼지로 충무로 원효로 했는데 충격 받으신 다음에 마음에 드신다고 쓰신다고. 지금도 라디오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제가 그 채널 그 주말에는 아침부터 그 한 새벽 2시까지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 1시도 안 쉬고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디 방송? 그 FM 클래식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EBS 11시에 정경의 클래식이라고. 뭐야? 거기 그러니까 왜 자기 입으로만 맨날 정통이 뭐야? 이게 그 거의 교육 방송인데 허지웅 쇼 하기 전이에요. 11시에 들어보시면 브릿지 나갈 때 예. 뚜뚜뚜 뭐 EBS FM 정경의 클래식입니다. 얼지로 충무로 원효로 나간다. 알겠습니다. 네.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역사 속 마약인데요. 최근에 그 펜타닐 때문에 아주 국내로 시끄럽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망률 1위가 펜타닐 오남용 때문에 기록이 될 정도로 심각하고, 이게 원래 펜타닐이 뭐 어제 오늘 생긴 이 진통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그 펜타닐 유사한 펜타닐에 가까운 약품을 만들어서 너무 저가에 전 세계에 공급하는 바람에 이제는 우리나라의 초등학생까지 아이고야 이런 초등학생까지 펜타닐을 오남용하고 중독이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일인데요. 말 그대로 마약이에요. 그렇죠. 마약. 펜타닐 당연히 마약이죠. 그러니까 예. 마약은 손대면 안 돼요. 아유 그럼요. 중독성이 예. 이것은 뭐 웬만한 의지 가지고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중독을 떠나서 펜타닐 같은 경우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 뭐 용량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용량 조금만 초과하면 바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난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오늘 히스토리 월드 하는 날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 전미라님은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 히스토리 월드 하는 날 마약에 관련된 주제라고 하셔서 어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셨는데 어떤 마약에 관련된 뭐 아편 전쟁 이야기가 나오려나요? 그러면은 아편 전쟁도 해도 되고. 예. 그 우리가 마신 콜라 있잖아요. 예. 콜라가 뭐 이제 코케인이 들어갔냐 코케인. 안 왔냐, 예. 뭐 이렇게 낭설이다. 아주 미량 들어가지 않나요? 지금은 안 들어가서 당연히요. 어? 이 코케인에 관련된 콜라 얘기 어? 한번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약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근데 깨졌지.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어쨌든 유통이 조금 예전하고 좀 달라지는 모습에서 이제 깨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나 또 그 이전 시기에도 보면은 마약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쓰임이 예. 그러니까 없었던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기에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마약 생산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네.
아니, 그래서 오. 그 총독부의 이제 정책 속에서 이제 한국에 이제 마약을 이제 계속해서 심고 이제 당시에는 아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편의 원료가 되는 게 양귀비였기 예.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각 지역마다 심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배를 하고 이제 거기서 가공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일제 침탈의 흔적에서 뭐 곡식이라든지 뭐 징용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나오지만 이 마약 부분은 좀 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그렇구나.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흥미로운데? 그러면 혹시 왜 요즘도 아주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뉴스로 나오는 게 시골에 이제 뭐 그 노인분들이 할매들이 예 이게 그 섬에서 주로 저기 그렇지 양귀비 꽃도 네. 예쁘고 그렇잖아요. 모르고 네. 이렇게 재배를 하셨다가 이렇게 잡히시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그 바로 그 일제 시대 때 총독부에 의해서 길러졌던 양귀비의 어떤 그 흔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마약이라고 하면 한국 쪽에서 이제 기록 속에 등장하는 마약은 크게 두 개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대마, 그다음에 이제 아주 드물게 양귀비가 나와요. 왜냐하면 대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 말에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오기 전에는 야 문익점이 가져왔다고 한 줄 알고 내가 지금 문시 종친에서 내용 증명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익점 선생이 목화를 가져오기 전에는 일반 서민들의 옷이 전부 다 삼배 옷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 삼배라고 하는 게 대마의 껍질이거든요. 가공 방식에 따라서 이제 이름들이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 삼배 껍질이 이제 삶았을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약효가 전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질긴 섬유질이 남게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옷을 해 입는데 그게 이제 생으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이파리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공하게 되면 그게 이제 대마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이제 대마에 대한 어떤 효능들은 이미 이제 여러 그 약과 관련된 책, 그러니까 향약구급방이나 향약집사문가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대마는 오래전부터 의료용으로 사용됐었고 네. 그리고 지금도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서는 지금 100% 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합법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워싱턴주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 합법이 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위험성보다는 이익이 더 크다라는 이유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당시에도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어떻게 보면은 옷으로 쓰이기 전에 예. 옷감의 재료로 쓰이기 전에는 사실은 약물로 먼저 아마 채택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 약간의 어떤 진통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앙아시아가 이제 원산지라고 하는 이 양귀비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양귀비에 대한 어떤 처방 효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진통, 그다음에 이제 기침이라든지 천식 같은 데 있어서 조금 효능, 그러니까 어떤 그 좀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진통제구나.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아편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약으로 써라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좀 심각하게 다가왔던 거는 1840년 네. 아편 전쟁입니다. 아편 전쟁.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아편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약용으로 쓰였고 예. 어떻게 보면 또 조선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독성이 있는 걸로 치면은 술이 으뜸이었고 지금도 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뭔 이제 소리 남초, 예. 담배가 그 다음을 따랐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삼배나 그 양귀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요소들에 대한 어떤 저항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아편 전쟁을 거치면서 저게 전쟁의 어떤 상황이 로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저게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라고 하면서 조선의 당국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아편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러니까 경기가 같은 어떤 그 뭔가 거부감을 보이게 됩니다. 아편에 아자만 들어도 좀 소름 끼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몇 개 기르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이제 수입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정제된 약품으로서 들어오는 아편은 굉장히 경계를 했고요. 그래서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근대 조약을 처음 맺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대표적인 게 거기에 관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서 일본에서 이제 그 구로다 기요타카 같은 경우는 딱 치면서 오케이 하고 바로 그냥 도장 찍었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속 합의 사항에 보면은 아편은 금지한다. 그러니까 그 관세에 신경 쓰진 못했는데 아편은 신경을 쓰고 네, 있었다. 그래서 거기 아편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 관세 말고 이제 예. 부속 협의 조항에 들어가 있고 일본에서도 그거는 뭐 우리는 아편을 조선에 수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1882년 조미수호 그 외에 이제 프랑스랑 러시아랑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도 항상 부속 조약에 아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편을 금지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그 1840년 60년에 있었던 1, 2차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아편 유통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계심은 굉장히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길목에 서 있는 나라들에게 아편이라는 거는 진짜 가장 큰 재앙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안 하니까요. 그렇죠. 예, 아편하면 일을 안 하게 되고 노동 생산력이 그냥 급감하게 되니까 나라에서 정말 불을 켜고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굉장한 어떤 경제적 손실이 예. 이제 거기에 따르게 되고 그거에 따른 범죄가 그럼요. 뒤따르게 되니까 예. 이제 이 어떤 그 무서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편은 유통이 됐던 것 같아요. 조선에서도.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편과 관련해서 일제강점기에도. 네, 몇 개의 이제 사건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직전에 몇 개의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1898년에 그 대한제국을 뒤집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종을 독살시키려고 했던 사건. 고종 독살 사건. 네, 1898년에 김홍육 독다 사건이라고 알려졌는데 예. 독다니까 커피에다가 독을 탄 거예요. 아, 그 독이 아편입니다. 커피에다가 아편을 탔구나. 네. 순종이 그 또 완샷 때려가지고 또 약간 맛이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맛이 가는 게 뭐야, 맛이. 그래서 이제 고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커피 맛을 알고 있으니까 예. 이 아편 향이 굉장히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마셨을 때 이상하다라고 하고 뱉어버렸던 거예요. 오. 그런데 순종은 원래 커피는 쓴 거니까. 그러니까 커피의 맛에 대해서 약간은 그런 충분히 잘 알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그냥 그때 양탕이라고 하면서 그냥 약처럼 먹기도 했었거든요. 아, 양탕. 예, 양탕국이 이제 커피의 또 다른 말입니다. 아, 서양에서 커피를 서양에서 들어온 탕약 같은 국. 양탕국. 네. 국밥같이 느껴지는데 약간. 저기 아이스 양탕국 2잔이요. 예, 커피에 반 말아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순종은 그걸 마시면서 건강에 심각한 어떤 해를 끼쳤고 나중에 이제 김홍육은 잡혀서 이제 뭐 처형을 당하게 되긴 하는데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거는 이제 그 러시아 통역관이었는데 예. 부정부패를 저지른 게 발각이 됩니다. 이런 나쁜. 그래서 이제 귀양을 보냈더니 고종에게 이제 앙심을 품고 요리사를 매수한 거예요. 은천냥으로. 와. 김모라고 하는. 진짜 나라가 망하려니까 별 양아치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휴. 그래서 그 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편을 구해가지고 고종이 마시는 커피 안에다가 넣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신문 결과 발견이 되기도 했죠. 답답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런 있었구나. 아편이 이제 등장했고요. 예. 아까 이제 민영환 선생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 민영환 선생이 돌아가시니까 그 옆에 있었던 조병세 선생도 나도 이 생을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끊게 되는데 그때 썼던 독약이 아편입니다. 그럼 이제 과량을 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매천야록을 썼던 황현이 1910년에 이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끊는 선비 하나가 없느냐. 나라도 목숨을 끊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자결할 때도 역시 아편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수출 수입품으로서의 품목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아름아름으로 구했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황현 선생이 여러 번 이제 그 신문 기고를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아편은 절대 우리가 써서는 안 된다. 써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 나라를 망치는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빠른 방법이 되니까 이거는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을 끊을 때는 아편을 썼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중국이 아편으로 넘어지는 걸 보고 나니까 저 큰 나라가 아주 큰 그 무의식 안에 공포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아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에 비하면은 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편 청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는데 1910년에 국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 1910년에 국면이 바뀌게 되는 거는 1806년에 아편의 제조 과정에서 발견한 약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약품인가요? 몰핀이 몰핀이 1806년에 독일에서 예. 추출하는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모르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약품, 그러니까 진통제로서 쓰이게 되니까 아편 자체는 금지를 하되 모르핀의 원료로서 양귀비를 길러내는 것들에 그렇지. 대해서는 몇몇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19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조선을 아편을 기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몰핀 제조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늘어나게 되면서 이 몰핀 값이 올라갑니다. 생산을 해야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한번 뒤었잖아요. 아편에. 예. 아편을 계속 재배를 못하게 하니까 재배의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도라든지 중앙아시아에서 구해야 되는데 굉장히 값이 올라갑니다. 유통 가격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원료의 공급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본은 아편을 어디서 기르지? 근데
일본 역시 아편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경계감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동북아가 다 그랬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선. 일본 본토에서는 아편 같은 건 기르고 싶지 않으니까 야 조선에 사자. 그렇죠. 이런 나쁜. 그래서 1919년 이후에 그러니까 동척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동척이 매입한 땅의 일정량을 아편 재배지로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아편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 조선 총독부 안에서 그 뭐 이걸 기르는 방법이라든지 수확의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수매의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목록화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조선 농부들한테 소작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1940년까지 계속해서 아편을 기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농민들한테 기르기 위해서 국가에서 걷어가나요? 총독부에서 걷어가는 거죠. 그렇구나. 걷어가는데 심지어는 그 걷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가 나오는데 아편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몰핀 함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0.8, 어떤 거는 0.1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08, 0.14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달라지는데 주로 경기도 충청도의 아편이 몰핀 함량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도라든지 다른 지역 아편이 조금은 함량이 떨어지면 이게 가격 격차로 뭐 일조량에 따라 다른 건가? 그거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함량에 따라서 요거는 예를 들어 100원을 쳐주면 요거는 80원을 쳐주는 차이 많이 나네요.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아편 가격을 또 차등으로 해서 수매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1931년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껏해 아편 말린 기준으로 한 4톤, 5톤 정도 했는데 1940년대 기준으로는 몇십 톤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1931년 이후에 만주사변 일으키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몰핀이 굉장히 전쟁에서 중요한 어떤 진통제로 쓰이게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어쨌든 그 수확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재배량도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에 미군이 딱 도착을 하니까 아편 바친 거예요. 미군들도 놀랐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서양에서는 이미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계 의식이 있었고 이미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또 근대적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마약 취차령이라는 걸 내려서 전면 금지. 전면 금지. 그러면서 1946년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마약을 기르거나 쓰는 것, 즉 아편을 그러니까 양귀비꽃을 기르거나 쓰는 것은 불법으로 이제 되면서 사실은 또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수출 수입을 통제하기 쉬운 지리적인 요건에 있기 때문에 북쪽은 북쪽에 막아주고 남쪽은 바닷가가 있고 일본하고는 교류를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아편이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뭐 그러니까 민간에서 뭐 한두 그루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배 아플 때 먹는 정도 그 정도로만 있었을 뿐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냥 계속해서 아편 청정국을 유지했던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필로폰 같은 거 밀수해 가지고 뭐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들 제외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요건들 때문에 그래도 상당 기간 동안은 그렇습니다. 마약 청정국으로서 기능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약 청정국의 기억 때문에 일제 강점기도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 뜻밖의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용도로 어쨌든 일제가 활용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다. 그거 가장 중독성이 있는 나쁜 마약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자, 오늘 우리 역사 아니, 속 저기 마약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마약 있는데요.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말 좀 쓰지 말라니까. 어디 가면 영어로 써놨다니까요. 드럭 김밥이라고. 이거 외국인 들으면 깜짝 놀라 이거 진짜. 내 아니 보낼까? 구매하겠죠. 드럭 김밥. 오 마이 갓. 아니 그 뭐야 저기 몰핀 보면은 진짜 무섭거든요. 이렇게 해골 그려 있어. 해골 그려 있고 마약. 이렇게 그러니까 써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에서 이제 말기 질병 환자에게만 그 모르핀 아편성 그걸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수단으로. 네. 그때 한참 맞았었는데 맞아도 아파요 나중에는. 아 그렇구나. 그래요? 맞아도 아파가지고 저 처음에 맞기 싫었거든요. 왜냐면은 몰핀이 아편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아편은 그 중독될 것이다. 나라를 망친 마약인데 나 안 맞아요 막 그랬거든. 오.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이게 의사 선생님이 이 안 아픈 게 최고라고. 근데 그렇죠. 맞다 보니까 그것도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어이구야. 맞기로 결정하고 했는데 어. 한 조금 있으니까 또 계속 아파가지고 야야야 이건 걱정하지 마라. 몰핀보다 50배 센 게 있다. 또 이렇게 가지고
참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참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안 아픈 게 최고니까. 안 아픈 게 최고라고. 맞습니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마약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노래 제목이 마약이네요. 자 오늘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의 즙액을 건조해서 굳힌 물질이 아편이고요. 이 식물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양귀비, 2번 대마, 3번 코카. 힌트. 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양이랑 비잖아요. 귀가 비잖아 그러면은 귀. 귀? 어. 귀는 박작가입니다. 야 정말 애매한 힌트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거 보면은 그 하늘하늘 그 꽃이 예쁘니까. 꽃이 예뻐. 그러니까 서양의 저기 중국의 그 미인, 미인 맞아요. 서시, 어. 그 달기 말고 한 명 더. 예, 양극주. 그러니까 한자가 똑같아요. 그 양귀비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예, 네. 그 양귀비에서 온 거죠? 맞아. 먼저 이게 다 했네. 전화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역사 속 마약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김춘자님께서 썬킴 교수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개그맨 같아요? 개그맨 시험 3번 떨어졌습니다. 저. 그렇지. 낙방맨. 오민정님, 제 남편 이름도 광일이에요. 근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박광일 작가님은 정말 귀요미예요. 감사합니다. 곧 환갑이세요. 박광희 작가님. 귀요미 환갑 0318 0318 쓰시는 분 맞다 이걸로 하기로 했지 0318 쓰시는 분 20년 전쯤 중국에 어느 시골로 출장을 갔다가 포거집에 갔는데요. 음식점 직원이 국물 속에서 손톱만한 열매를 하나 꺼내서는 이거 아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조금 음식에 넣으면 배탈 날 일이 없다고요. 이제는 그런 것 없겠죠? 이렇게 하셨어요. 시진핑 집권 이후에 예. 마약하다가 걸리면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그러나? 그랬을까? 허거는요. 예. 원래 충칭에서 이제 뱃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예. 원래는 뭐든지 다 넣어도 돼요. 그래요? 왜냐면 워낙 이제 그 화자오라는 게 이제 매운맛이 강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도 그 본래 맛이 없어져. 그렇죠. 네. 아편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아무도 몰라요. 그럼 썬킴도 한번 넣어볼까요? 저요? 예. 저를 넣어주세요. 넣어달라니까요. 홍탕에 넣읍시다. 나 홍탕에. 백탕 넣어. 백탕. 싫어. 홍탕에 난 넣을 거야. 닭국물 좋아해. 홍민표님이 썬킴 쌤, 일본 사람들이 왜 고양이 좋아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번 주에 안 알려주셨잖아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원래 고양이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쥐를 잡고 예. 이 사냥의 목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이 인간의 반려동물이 됐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안 시대 때는 일본 왕족만이 고양이를 키울 수가 있었는데 그 전통으로 이제 고양이는 정말 소중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 귀한 존재다.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도 고양이를 키울 수 있게 되자 이것이 인기를 끌게 됐다라고 위키피디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키피디아를 좀 방금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정말 성의 없는 답변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라디오 그쵸? 3년째 진행하면서 이렇게 성의 없는 게스트는 처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본 사람들하고 고양이 취향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 조용조용한 스타일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선입견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마네키 네코라고 이렇게 복 부르는 고양이. 이거 손 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유행을 하니까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아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처럼 거기는 이제 복을 부르는 게 고양이라고 하니까 그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퍼져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개와 고양이를 동등하게 때에 따라서는 개를 좀 고양이를 좀 더 높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광희 작가님도 고양이 3마리 키우시죠? 모시죠. 모시죠. 고양이는요. 이건 이둘다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 둘 다. 그래서 고양이를 숭배하라. 자, 마약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그 콜라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팩트이기 때문에 한 번만 브랜드 명을 얘기하게요. 코카콜라가 예. 왜 코카콜라냐면 이제 콜라는 남미가 원산지인 그 콜라 나무에서 즙을 짜서 만든 거예요. 일단. 근데 코카가 뭐냐는데 코케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콜라의 시작은 네. 이게 그 1886년에 그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존 펜퍼튼이라는 약사가 소화제로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화제. 탄산음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거부터 보셔야 돼. 1863년에 프랑스의 약사였던 마리안이라는 약사가 있었어요. 마리안 이름만 있어요? 뭐라고요? 이름만 있어? 왜? 마리안 성은 뭐야? 마리아 모르는구만. 이름이 마리아 모른다. 이름이 마리안이에요. 에? 마리안이란 화학자 겸 그 약사가 뭘 만들었냐면 뱅 마리안이라고 와인을 만들었어요. 뱅 마리안. 뱅이 프랑스어로 이제 와인이잖아요. 코코뱅 같이. 그 당요리. 그러니까 뱅 마리안이라고 이제 그 와인을 만들었는데 이 보르도 와인에 코케인을 집어넣었어요. 그 당시는 코케인이 마약이 아니었어요. 이게 먹어보니까 어떻게 그 선전했냐면 알코올로 알딸딸해지고 또 힘도 난다라고 그 뱅 마리안이가 선전을 한 거예요, 그걸요. 잠깐 이거 빅토리아 시대 그때쯤이죠. 여긴 프랑스지만. 그렇지.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도 어린애 감기약으로 코케인 처방했어요. 그때는 그 산업혁명 때는 예. 그 진이잖아요. 진토닉 할 때. 예. 진을 젖먹이한테 먹였다니까. 아니야 다 같은 시기구나 지금. 그러니까. 예. 이 뱅 마리안이가 유럽을 떠나가지고 이제 신대륙 미국에서도 그 대히트를 친 거예요. 그렇구만. 프로이드가 맞아. 여기에 관련된 맞아. 야, 이거에 관련된 긍정적인 논문가 있었어. 맞아. 뱅 마리안이를 마시면은 우울증이 해소된다. 그래서 말년에 코카인 중독으로 되게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토마스 에디슨, 당시 미국 대통령 율리시스,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이제 레오 10세 교황까지 이제 뱅 마리안이 찬양을 한 거예요. 너무 좋다. 마시면 힘이 난다. 어쩐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그 대통령이 참 정치를 이상하게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중독된 상태에서 정치를 했구나. 의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상원이 정신 나간 거야. 탄핵하라고 나를. 하여간 예. 이제 그 뱅 마리안이가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 존 페퍼튼이 비슷한 아류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가지고 코케인 입에서 나온 추출물과 그다음에 남미가 원산지인 그 콜라 나무에서 추출물을 합쳤어요. 이걸 만들었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말 그대로 코케인과 콜라니까 코카콜라가 탄생을 한 거예요. 존 페퍼튼이. 그 당시 술이었어요 이게요. 머리 잘 썼다. 진짜 타임머신 있으면. 근데 그 조지아 아틀란타가 미국에서도 가장 남부에서도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여기가. 조지아가요. 예. 카터 대통령이 거기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킹 목사도. 그렇죠. 킹 목사. 슬슬 조지아주에서 이제 금주령은 나중에 이제 일어나지만 조지아주 자체에서도 이제 프로히비션 금주령이 이제 분위기가 나는 거야. 예. 여기에 존 페퍼튼이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금지가 된다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술로 만든 건데. 술로 만든 건데. 해가지고 알코올을 빼버려요. 대신 탄산을 넣어요. 야 이게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요.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팔기 직전에 돈을 벌기 직전에 존 페퍼튼이 꼴까닥 죽어버려요.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누가 벌었습니까? 돈은 누가 벌었냐? 요거를 판권을 누가 사가냐면은 아싸 캔들러. 아싸 이름이 캔들러. 아싸 캔들러예요. 인싸는 아니고. 야 이거 참았다. 잠깐 0.1초 참았어. 느꼈지? 참았어요. 아싸 캔들러라는 사람이 이거 판권을 사가지고 예. 이게 그 콜라를 이제 팔려고 했는데 드디어 미국에서도 이미 코케인이 들어간 상태예요. 코케인이 마약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 순간에. 이거 뭔가 초반에 뭐가 되게 많았구나 산이. 많았어요. 파도와 산이 많았어. 우리가 마시는 콜라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어요. 이게 코케인이 지금 마약으로 되면 난 이 상품을 내가 판권에 인수했는데 어떡하냐고. 어쨌든 법은 그거잖아요. 이제 법이 이제 불법화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코케인을 빼요. 뺀 대신에 뭔가 각성 효과를 줄 수 있는 다른 게 없을까? 사랑. 뭐? 사랑. 사랑? 아까 사랑이라며. 사랑을 쓸 때는 여러분 연필로 써야 돼요. 왜?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를 지워야 되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이 코케인을 뺀 다음에 뭔가 각성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카페인이 등장한 거예요. 카페인을 왕창 때렸어요. 그러니까 카페인과 콜라 즙액 그리고 탄산 이걸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마시는 형태의 현재의 콜라는 아싸 캔들러가 개량한 190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상표 똑같이 코카콜라 갖고 와가지고 이름은 안 바꿨네요. 안 바꿨죠. 바꿔야 되네요. 카페콜라로. 그러니까 카페콜라로 했어야지. 저보고 그러지 마세요. 아싸 캔들러 하세요. 근데 이게 코카콜라가 이제 대박 히트를 친 것이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전쟁 통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이제 병사들이 잠을 쫓아가면서 그것도 있고 전선에서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싸워야 되는데 특히 2차 대전 같은 경우에
그 아이젠하워 그 장군이 계속 이 술을 마시니까 안 되겠다. 술을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하다가 각성 효과가 있는 콜라를 먹이자 아하. 해서 먹이기 시작했어. 근데 당시 이제 이제 콜라의 수요가 1위가 당연히 미국이죠. 2위가 독일이었거든요. 근데 나치 독일이 이제 2차 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안에 있던 그 독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은 콜라 수출 안 하겠죠. 나치 독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역이 막혔으니까 독일 자체적으로 8.15 콜라를 만들었나요? 8.15 말고 다른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봐. 8.15 말고? 나치 콜라. 뭐가 있을까? 아돌프 콜라. 에바 브라운 콜라? 아니야, 맞아? 아니야, 뭐야? 아니야. 뭐야? 콜라는 일단 수입이 안 돼요 미국에서. 그럼 만들어야지. 근데 독일에서 난리가 난 거야. 국민들이 콜라 달라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코카콜라의 이제 독일 지사장이 이제 막스 카이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거 어떡하냐. 이 콜라를 일단 수입해 오는 건 불가능하고 콜라 대체품을 만들자 해가지고 탄산에 각종 과즙을 다 넣어본 거예요. 그렇지.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다 넣어. 맛있는 거 다 넣어. 했는데 사과즙을 딱 넣어보니까 빠밤. 이 힐레베 니시 아우토반 도이칠란드가 된 거예요. 너무 맛있어. 콜라는 아니지만 제3의 탄산 음료를 막스카이트가 만들었어요. 이름을 짓자 해서 독일어도 판타지가 판타지거든요. 정말 판타지 같은 음료다 해서 판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문자 왔어요. 어디요? 저기 그 코카콜라랑 판타에서 지금 입금됐다고 띵동. 문자 오셨네요. 이힐레베디.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그 우유 여러분 유통기한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마약과 관련돼 있어요. 191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주령 프로히비션. 이거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저번에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카포네요. 알카포네잖아요. 예. 알카포네가 이제 밀주를 만들면서 예.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밀주를 만들면서 전국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전국 밀수자라. 빰빰빰. 김신영 씨 축하해요. 전국 밀주 자랑.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어. 문샤인. 그렇죠. 문샤인. 그렇지. 알카포네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시카고에서 만든 밀주를 다음 날 캘리포니아까지 배달 가능합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우리 밀주를 로켓 배송합니다. 띵동. 아침 프레시 수거할 때는 이름택 떼시고 이걸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밀주뿐만 아니라 코케인, 헤로인도 다 전국적인 망으로 다 이제 배송을 하기 시작한 거야. 마피아니까. 떼돈을 벌어요. 알카포네가. 1925년도엔 기네스북에 올라가요. 개인으로 가장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번 개인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근데 금주령이 끝나버렸네. 그렇지. 알카포네는 이거 이러면 곤란한데 나 돈 어디서 보냐 이제부터 하다가 눈에 띈 게 있어요. 우유다. 우유. 매. 언제부터 소가 그렇게 울었습니까? 어린 소. 대체 어느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 소가 그렇게 옵니까? 탄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소는 이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우유다. 당신은 우유가 뭐라고 할까 이제 그 전국적으로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목장 근처에서만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있었고 그 이외 지역엔 썩은 우유를 먹었어요. 당시에는 어떤 정신 나간 정치인은 썩은 우유가 몸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석회를 섞어 마시면 괜찮다. 여기에 그랬구만. 딱 착안 한 거야. 알카포네가 미국인들은 우유를 마셔야 된다. 아침에. 근데 썩은 우유를 먹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이미 나는 전국 밀수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 코케인, 헤로인 그다음에 그 밀주 대신에 우유를 운반하자. 그래서 여러분 시카고 농장에서 어제 짠 젖을 다음 날엔 LA에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주로 만들어 놓은 유통 라인을 우유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우유로 활용했는데 다른 경쟁 마피아들이 저거 괜찮아 했는데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해서 너도 나도 우유 유통업에 뛰어든 거예요. 알카포네는 정말 머리를 찾았어. 의회 로비를 해요. 내 네트워크가 가장 빠르다. 독점했구나 거의.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 네트워크는 하루면 갈 수 있는데 저쪽은 이틀 3일 걸린다. 이거를 활용하자. 뭐냐? 의회 로비를 해가지고 우유 유통기한법을 통과시켜요. 유통기한법을. 네. 아니 근데 유통기한은 당연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네. 나는 그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면 어. 난 일주일 안에 어디든지 난 우유를 배달할 수 있다. 어. 다른 경쟁자들을 다 내치기 위해 가지고. 어. 실제로 알카포네가 미 의회에 로비를 펼쳐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우유 유통기한법을 인류 최초로 통과시킵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로 마약 때문이었죠. 아, 이 우유의 유통기한도 마약 때문에 생겼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날고기는 알카포네를 잡은 것은 경찰도 아니고 CIA도 아니고 세금 전문- FBI도 아니고 세금 징수를 하는 국세청이었다. 엘리엇 네스가 잡았죠. 그렇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잡았죠. 참고로 그 우유 유통기한 때문에 많은 우유가 버려지고 있어요. 유통기한 지나서 사실은 먹을 수 있거든요. 일주일까지 괜찮다고 아니 그러더라고요. 예. 말 그대로 유통기한이에요. 그렇죠.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한.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꾼대요. 예. 유효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사람들이 이제 그거 지나면은 안 먹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봐서 이제 조금 더 늘려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마시거든요. 이게 살짝 마셔보고 괜찮나 하면 그냥 마셔요. 그렇죠. 아니 딱 얘네 자취할 때 마셔보고 버릇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셨는데 우유 그 종이팩이잖아요. 예. 마셨는데 덩어리가 입에 툭 떨어지면 그땐 드시면 안 돼요. 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까? 대체 집에서 치즈를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치즈는 눌러야 돼. 냉장고가 아니라 발효기 아니야 그러면? 알카포네와 마약의 우유 유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마약에 관련돼서 더 이야기 나올 게 뭐 있을까요? 조금만 더 정리를 할게요. 네. 일제 강점기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사실은 이제 WHO에서 마약류를 규정하는 약품의 특징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약물을 쓸수록 계속 쓰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는 것. 중독성.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약물을 쓸수록 그 양이 많이 필요해지는 것. 그러니까 양을 늘려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끊을 경우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런데 네 번째는 그것이 건강에 해로운 것. 잠깐 이거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술이랑 담배 얘기인데요? 일 수도 있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WHO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마약의 어떤 유통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쓰면은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못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가지 마라.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 강점기 아편을 해서 몰핀 만들었으면 그것이 이제 일본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아니 그게 뭐 양귀비를 우리나라에서 기른 거는 문제가 되지만 그게 무슨 조선에 큰 문제를 일으켰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짐작하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전쟁이 이제 일본이 뭐 만주사변 일으키고 그다음에 중일 전쟁 일으키긴 하지만 예. 그렇게 큰 규모의 전쟁은 없었습니다. 청일 그러니까 전쟁. 예. 중국, 일본 빼놓고는 아시아 빼놓고는 다른 나라는 오히려 또 아편 생산이 늘어나는 상황이 필요고 몰핀이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생산량을 늘려놨는데 몰핀이 재고가 남아요. 공급만 과잉됐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처음에는 뭐 약국이나 이런 데 쌓아놓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이거를 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몰핀을 불법으로 쓰는 거는 불법인데 판매를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는 적발하면 불법인데 그렇습니다. 파는 건 불법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한국인들이 약간의 이제 일제강점기 초기에 어떤 그 소설 같은 걸 보면 아편굴에 빠져 있었는데 맞아요. 이 아편은 전부 다 총독부에서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모두 잡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몰핀은 유통을 시키는 게 합법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잡는 건 아무래도 조금은 느슨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건가요? 그 아편이 있어요. 근데 그 아편을 조선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일본인은 처벌을 안 받아요. 네. 근데 그거를 돈 주고 사서 아편굴에 가서 피우고 있는 조선인들은 전부 검거된다. 검거가 되는 건데 그것도 느슨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아편은 중독자가 줄어드는데 몰핀 중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20년대 초에 그 한국인 의사가 그 탄원 그 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 병원들에 가서 지금 몰핀을 그 쓰는 거를 봤더니 환자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몰핀이 각 병원에서 소용되고 있다. 그 숫자를 보니까 지금 경기 이남 지역에 몰핀 중독자만 하더라도 10,000명이 넘을 걸로 보인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주사기라든지 다른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적어도 한반도에 7만 명 이상의 1920년대 몰핀 중독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이 들지 않고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몰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독부가 그대로 놓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서 다시 몰핀이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한반도에 몰핀 중독자가 끊임없이
양산됐고 결국 그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WHO에서 얘기했던 필요하지 않은데 그 앞편에 그러니까 마약에 빠지게 됨으로써 어떻게 건강을 망치고 또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게 단순하게 양귀비를 길러서 몰핀을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또 한국 사회에서는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식민지 정책의 그 결과로 보이는데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주장이 결국엔 다 틀리는 거야. 그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렇게 그 뭐 식민지로서 아주 뭐 안 좋은 방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형제 국가로서 형제 국가? 범 아시아 국가로서 대동아 우리 대동아 공영, 공영을 위해서 발전시키고 우리가 근대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속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국 라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갈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제 침탈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주제가 마약 아편이니까 이거 여기에 끌려가는 거 스스로 어쨌든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 같이 맞는 드립니다.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히스토리 월드 역사 속 마약이 관련된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고요. 돌발 퀴즈 정답 1번 양귀비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썬킹 교수님은 이 별개로 그 왜 이제 제가 혼자서 엑셀 파일에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패널 한 분당 브랜드 이름, 회사 이름 이런 거 발음하실 때마다 노출하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벌점을 적어놓는데 이거는 역사적 오늘- 팩트이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어요. 하루에 벌점을 다 초과하셔가지고요. 한 번만 더 브랜드나 회사 이름 나오면은 성킹 교수님은 이제 아쉽지만 허지웅 씨에서 이렇게 작별하는 걸로 그동안 정말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자, 다음 노래는 딕패밀리가 부릅니다. 지금까지 박강일 작가, 성킹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웅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 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곧 태풍 영향권 들지도 모르는데 일단 당장은 이 중부지방은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가을 하늘이에요. 1366님, 1366 쓰시는 분, 저는 오늘 쭈꾸미 낚시를 왔습니다. 하늘도 예쁘고 바람도 시원하고 다 좋은데 쭈꾸미가 안 잡혀요. 그래도 선상에서 끓여 먹는 라면은 꿀맛입니다. 배 시간이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쭈꾸미 샤브샤브 해 먹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와, 라면이 지금 컵라면에 김밥을 드시고 계시는데 종이컵에 저건 김치일까요? 쭈꾸미를 또 컵라면에 바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야, 이 참 끝내줍니다. 너무 맛있겠다. 어떡하죠? 당장 먹고 싶은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1366 쓰시는 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집에 가서 쭈꾸미 샤브샤브도 꼭 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승환님은 웅디 아침에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배달도 못하고요. 수리를 기다리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얼른 수리해서 일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니 이승환님, 이게 지금 조상님이 도우신 거예요. 아침에 배달하다 사고 났는데 지금 라디오 들을 수 있잖아요. 수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몸이 안 다치신 게 너무너무 큰 다행입니다. 어쩌다가 사고가 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있긴 하니까 빨리 수리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고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0806 쓰시는 분, 오늘이 제 생일인데 코로나 확진 3일차라 집콕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의 동생들이 귀한 점심시간을 쪼개서 집 앞에까지 와서 케이크를 놓아두고 노래까지 불러주고 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을 텐데 내가 뭐라고. 울컥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동했어요. 그나저나 저 케이크를 소주 안주로 먹어야 할까요? 하면서
같이 보내주신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특이한 케이크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파나? 그 가운데 소주병을 두고 그 소주병을 둘러싼 케이크가 있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혜진 언니 마신 소주만큼 행복해라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회사 동생들이 센스가 있네요. 그리고 동생들도 참 고마운 동생들이고 또 그간 0806 쓰시는 분 아마 성함이 K에 써진 혜진 언니겠죠? 언니가 잘했으니까 그렇겠지.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아이 사진 잘 봤습니다. 재미난 케이크가 요즘에 이렇게 있구나. 신기하다. 마스크팩 보내드릴게요. 김다영님이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9월이 되니 가을 냄새가 확 나네요. 태풍이 온다는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연의 사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듣고 올게요. 로시의 아스피린까지 듣고 왔습니다. 거울의 아스피린은 참 많이 불렀었는데 여기저기서 리메이크인가요? 커버인가요? 이건 이 버전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이 좋네요. 자, 나마리아님, 옹디 청취자가 라디오 DJ 성향을 따라간다지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웃겨요. 지금은 댓글 하나 작성할 때도 심사숙고하면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옹디 방송 끝나고 옆방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성상실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성상실하고 댓글을 다실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지? 뭔가 침이라도 흘리면서 진행할까요? 제가 뭘 하면 제가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편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허지웅 씨 들으실 때도 너무 막 댓글 하나 작성할 때 심사숙고하면서 막 썼다 지웠다 이런 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써주세요. 나마리아님. 4584 쓰시는 분 오늘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양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한 방에 붙었어요.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아들을 보니까 대견하고 9월 첫날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니까 더 기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같이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캡처하셨네요. 시험 결과 합격 여부 합격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멋지네요. 양식조리 기능사. 아까 봤던 컵라면에 쭈꾸미 넣고 김밥에 종이컵에 김치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계시던 사진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양식조리 기능사를 얘기하면서 또 라면이 떠오릅니다. 자꾸 사진 띄우지 마세요. 너무 맛있겠다. 미음으로 시작하는 라면이 틀림없습니다. 저거. 아무튼 죄송합니다. 4584 쓰시는 분 우리 아드님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첫 번째 걸음이겠죠. 축하드립니다. 잘 될 거예요. 올인원 세럼 보내드릴게요. 9860 쓰시는 분 가을이네요. 살 빠지면 입으려고 시원하게 파인 원피스를 하나 사놨는데 입어보지도 못하고 여름이 떠나가네요. 이래서 제가 다이어트 끝을 못 보나 봐요. 다시 두꺼운 옷을 입게 되면은 굳이 살을 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이제는 진짜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다시 다음 여름을 기약해 봅니다. 다이어트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적정 체중에서 쭉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다이어트 하는 거 정말 그것만큼 건강 망치는 게 없으니까 시원하게 파인 원피스 다음 여름에는 꼭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성아 님이 여동생이 가을 옷이 가득 들어있는 택배를 선물로 보냈다고 어릴 때는 옷을 그렇게 많이 뺏어서 입더니 나이 들고 철들었다고 그러시면서 다이더의 땡큐 신청하셨어요. 이 곡이랑 로렌 우드의 펄런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허지웅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366 쓰시는 분, 아까 그 라면 먹는 사진 보내주신 분이죠. 옹디가 사연 읽어주고 나니까 쭈꾸미가 막 잡혀요. 그리고 라면 김밥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가 죄송해요. 저도 오늘 먹을 거예요. 쭈꾸미 많이 잡혔으니까 이따가 들어가셔서 꼭 전골 요리 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영대님, 공개방송 늘 여쭤보시는데 공개방송 저희 하게 되면은 우리 형대님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내일은 난세의 가는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엔딩송 2661 쓰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늘이 진짜 예뻐요. 진짜 가을인가봐요. 마마무 플러스의 베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자,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It's all